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한 주간의 피규어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매주 월요일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금주의 뉴스와 트렌드 어디 한번 살펴보죠. 피규어 이슈 체크. 한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피규어 뉴스 관련 칼럼 코너입니다. 핫토이 스파이더맨 대 스파이더맨. 여러 마블 영화 중에서도 어벤져스와 함께 빅 이슈 중 하나였던 11호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바로 그 뒷이야기로 아기자기한 잔재미를 보여줬죠. 이번에는 마블의 한 세대를 정리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후속작으로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신작 파프로몸에 대한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블 영화 피규어의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핫토이 또한 지난 무비 프로모 버전에 이어 이번에는 스텔스 수트 스파이더맨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동시에 극중에서 새로운 주력 수트로 예정되고 있는 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합 업그레이드 수트까지도 일부 공개하고 있죠. 이 두 수트에 대한 유저들의 평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쉽다라는 평가 또한 많습니다. 먼저 정식 공개된 스텔스 수트, 전체적인 느낌이 마치 영화 G.I.조의 스네이크 아이즈 혹은 핫토이의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 등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인데요.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특유의 다소 슬림한 느낌의 바디를 채택하고 있어 다른 여타 피규어들에 비하면 이 바디에서의 감상 포인트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스파이더맨에 비해서 이 좌우로 광대가 더 넓어 보이는 헤드 그리고 오픈 기믹이 더해진 고글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핫토이 최근 트렌드처럼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으로 나뉘어서 출시가 되는데요. 디럭스 버전의 경우 하이브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몰트맵 디오라마 형태 베이스가 부속된 것이 특징이죠. 마치 예전에 핫토이 블랙스투 스파이더맨 혹은 사이드쇼의 스파이더맨 3 디오라마 스태츄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일반 버전이 이전의 무비 프로모 버전과 구성상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더 고가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과거의 스파이더맨 3, 작년의 아이언 스파이더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꽤 높은 가격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파이더맨 발매 텀과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6년간 오른 가격보다 지난 2년간 오른 가격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편 검빨색 조합의 업그레이드 수트,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품의 프로토타입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생놀이라는 인상이에요. 기존의 홈커밍 스파이더맨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느낌이죠. 게다가 기존 제품에 대해서 유저들이 갖고 있던 불만들, 헤드의 프로포션이라든가 재봉선 문제, 없어 보이는 바디 이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보여서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유저들이 불만을 표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직전 핫토이의 게임 버전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제품 예약 시기만 하더라도 영화 버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외면을 받고 있던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 하지만 실제품 공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영화 버전들과는 달리 천이 아닌 조형으로 만들어지면서 확연하게 강해진 헤드의 인상, 다양하고 위트 넘치는 부속 파츠, 프로토타입의 모습을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벌크업된 바디라인 표현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근본 신작, 조금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 자,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중요한 건 과연 뭘까요? 액션 피규어로서 가동, 물론 중요합니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보자. 재질의 선택 역시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상품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이자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궁극적인 목표, 유저들이 바라는 것은 과정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얼마나 보기 멋진가 라는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핫토이 스파이더맨, 영화 파프로몸의 스텔스 수트와 업그레이드 수트, 게임 버전의 어드밴스드 수트, 이 두 제품들에 대한 유저들의 상반된 반응은 바로 이러한 얼마나 멋진 피규어로 탄생했는가 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금주의 피규어 이슈 체크, 핫토이 스파이더맨 대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그 외에 주간 주요 피규어 뉴스입니다. 조커 앤 조커, 아이언맨과 함께 히어로 무비에서의 오랜 인기 캐릭터, 바로 DC의 빌런 조커죠. 그 인기만큼이나 정말 여러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조커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어 왔었죠. 자, 이 각 제품들 저마다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각 아쉬운 부분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조커는 가장 많은 커스텀 헤드, 또 가장 많은 커스텀 의상이 등장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최신작인 핫토이의 1:4 쿼터 스케일 조커가 또한 일부 아쉬움을 자아내면서 역시 앙상품은 한계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두 기업의 조커 신작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제품 모두 1:3 스케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네요. 바로 1:1 스케일의 리얼한 영화 버스트 제품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퀸 스튜디오의 1:3 스케일 조커,
그리고 각종 영화 관련 피규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블리츠웨이의 1:3 스케일 조커 소식입니다. 과연 기존의 조커 제품들과는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날지, 커스텀 제품들에 비하면 또 어느 정도의 비교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에반게리온 세컨드 임팩트. 2019년 초 여러 브랜드들을 통해서 에반게리온 관련 상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되면서 한동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극 중에 등장했던 주인공 기체라고 할 수 있는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다룬 상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이어서 극 중에서의 주요 3인방 중 하나인 에반게리온 2호기 관련 상품이 하나둘 추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다이의 대표적인 합금 피규어 브랜드죠. 메탈빌드 에반게리온 2호기. 한층 더 메카닉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컨셉 일러스트를 공개했었던 오니리 크리에이션은 2호기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티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극중에서의 명장면이죠. 에반게리온 초호기 디오라마 스태츄로 인기를 모았던 인피니티 스튜디오가 에반게리온 0호기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에반게리온 2호기의 비스트 모드 스태츄를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스태츄 제조사 중 하나인 프라임1 스튜디오, 과거의 에반게리온 2호기와 0호기를 초호기와 함께 공개했던 바 있죠. 1995년에 방영을 시작해서 어느새 25년 차에 접어든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요즘 출시되고 있는 그 피규어들은 일부는 TV판, 또 일부는 극장판, 또 다른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재해석을 가미하면서 에반게리온이라는 콘텐츠의 영역을 한층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넘어선 2차 창작, 새로운 인기와 이슈화, 바로 피규어를 통해서 가능한 무한한 확장성, 그 단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간 피규어 트렌드, 국내 4개 피규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최근 피규어 트렌드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출시작, 이번 주에는 지저스 스튜디오의 타이타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이드쇼의 스파이더맨 레전드리 스케일, 그리고 액션 토이즈의 헤비메탈 철인 28호가 화제의 신작이 되었습니다. 주간 피규어 빅데이터, 피규어 게시물이라는 버즈량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604개의 게시물 버즈량이 있었습니다. 피규어 게시물, 포스팅 수를 캐릭터별로 구분해서 본 주간 캐릭터 랭킹 탑 10입니다. 네 개 커뮤니티별 세부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베스트 픽, 이번 주에 인상적이었던 멋진 피규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여러 사진들 중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그리고 사진의 조합,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바로 액션 피규어 카페 으럿님의 에반게리온 장식장 사진입니다.